안녕하십니까. 저는 OSC 코리아의 인재홍 이사입니다. 저는 주로 MS의 설계, 구축,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SC 코리아의 이동원 대리입니다. 저는 인재용 이사님과 같이 MSA 구축 및 설계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이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안전합니까? 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넥서스 방화벽을 통한 방어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넥서스 방화벽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순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C 코리아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오픈소스 및 리스크 현황. 현재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리스크도 같이 증대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플랫폼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넥서스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 고객사 사례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1부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및 어떤 제품에 대한 특장점에 대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20분 정도 데모를 해서 현재 어떤 식의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자료 위주로 퀴즈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경청을 하시면 퀴즈에 답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OSC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국 리눅스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밑에 CNCF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소스 관리하는 그 영역을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재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모놀리틱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MSA 아키텍처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전환하는 가이드라던가 아키텍처 설계, 구축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MSA 솔루션을 가지고 보통 OSS 프로덕트를 구축을 할 경우에 OSS가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를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고 오늘은 저기 밑에 보이시는 많은 솔루션 중에 인스타나 인플라이 소나타입, 그랩린, 오스제로, 큐브코스트 중에 소나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나타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입은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본사는 미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직원이 한 현재 40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혁신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글로벌리 한 1,500개 이상 정도의 고객사가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에서 SMB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사가 존재를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애플, 시트릭스, 토요타, 비자, 골드만삭스, 나사와 같이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000만 명 이상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보스 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픈소스가 그 레파지토리에 많이 쌓여지고 있는데 1억 개 이상의 오픈소스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혁신을 이루는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이노베이터 관련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OSC 코리아는 소나타입의 한국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MSA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MSA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딜리버리를 할 때 이 형태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너 영역과 아우터 영역이 존재를 하고 아우터 영역에 필요한 영역들을 오른쪽과 같이 설계, 그리고 환경 구성, 그리고 CI/CD 구축과 같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픈 MSA 아우터 아키텍처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API 모듈이라던가 많이 사용하시는 콩, 그리고 크라켄디, 아이덴티티 서비스, CI/CD 모듈, 옵저버빌러티, 그러니까 해당 모듈의 아우터 중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프로덕은 CI/CD 관련 모듈인 소나타입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소나타입은 OSS,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소나타입, 똑같은 소나타입이지만 엔터프라이즈 소나타입입니다. 현재 OSS가 제공되는 제한적인 기능이 아닌 금일 보여드릴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소나타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은 대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코드를 다 하나씩 작성을 해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보다는 남의 코드, 잘 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는지 형태로 개발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한 90%가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장표도 볼 수가 있고, 적어도 최소한 한 70% 이상은 그 기업의 전체 코드에서 오픈소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하루에는 한 2만 개 이상의 오픈소스 릴리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좋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패키지들이 생성이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신 것 같이 지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어도 38개의 그 취약성이 발견을 되고 있고요. 사이버 어택은 오픈소스 관련해서는 430% YoY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용도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OSS 패키지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다이렉트 디펜던시 관리에 어려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픈소스는 처음에는 취약성이 존재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취약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전이 의존성이라고 해서 메이븐이나 그런 자바 빌드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제3의 디펜던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제3의 디펜던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리스크 또한 상승하는 게 사실입니다. 소나타입의 넥서스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해당하는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장표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그 사이버 범죄 현황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아마 글로벌리 한 3,000조 원에 이른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고, 매년 15%가 증가되어서 현재 2021년 작년 기준으로는 6,000조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랑 중국 이후, 그러니까 그 GDP 규모로 아마 3위 정도 이르는 아주 큰 규모이고요. 이제 성장이 이제 돼서 2025년에는 아마 1경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 그림에 보시면 아마 435 빌리언 달러즈에 대한 마약 인더스트리의 2016년 그 어떤 피해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워스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더 그 사이버 크라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가치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보시면 이제 드러그는 계속 동일한 형태, 그냥 거의 상장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사이버 크라임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해서 현재는 6천조, 뭐 2025년에는 1경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는 이제 이득이 되는 구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공격 형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운 리스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들을 보고 그 취약성을 공격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트러트라고 해서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어떤 알려진 취약성을 가지고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진화를 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위장하는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사전에 취약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 같이 타이포 스쿼팅이라든가 디펜던시 컴퓨전 형태의 공격이 최근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위험에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험 형태로 해커의 그 해킹 방식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그 문제가 되는 해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그 레파지토리에 올려놓고 그거를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타이포 스쿼팅과 디펜던시 컴퓨전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공격이라고 해서요. 이제 어떤 조직 내에 최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배포하기까지에는 많은 OSS의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어떤 패키지에 관련해서 컴프로마이즈가 되게 되면 최종적인 그 오가니제이션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계속 그 어택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발생을 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430%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타이포 스쿼팅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글닷컴 이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구글.com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O를 2개 넣는 3개를 넣는다던가 O를 하나 빼서 이제 그 비슷한 커스터머 사이트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건데요. 크로스 EMV라고 해서 정상적인 npm 패키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마이너스 EMV인데 그거와 비슷한 이름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npm Node.js가 많이 사용하는 레파지토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Node.js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이름이 비슷한 일렉톤이라고 하는 어비스 패키지를 이제 해커들이 만들어서 npm 레파지토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타를 원치 않지만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퍼블릭 리파지토리에 있는 그 해킹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환경 정보를 캡처를 해서 해커가 원하는 그 데스티네이션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타이포 스쿼팅이라고 해서 오타를 유발한 그 공격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베이블 CLI, 크로스 EMV 이런 다운로드의 평균치 하루나 이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다운로드 수를 그 통계를 내봤는데 원래 크로스 마이너스 EMV라고 하는 정상적인 패키지는 한 43회 정도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보통 이제 평균치라고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크로스 EMV라고 해서 이제 어뷰즈 패키지, 그러니까 해커가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패키지가 실질적인 정상 패키지보다 한 10배 이상 다운로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런 형태의 이제 unknown 리스크 형태의 공격들이 지금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를 모든 그 회사에서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unknown 리스크의 또 다른 공격 형태인 디펜던시 컴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저장소, 그러니까 npm 레파지토리와 같은 그 공간이 이제 보안을 계속 이제 향상을 시킵니다. 다중 인증을 포함한다던가, 특정 패키지 이름을 변종을 금지한다던가, 서명을 추가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계속 감시를 강화하면서 타이포 스카팅과 같은 공격을 조금 어렵게 되면서 다른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작년 한 2월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알렉스 버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화이트 해커인데요. 패키지 빌드의 근본적 오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관리를 할 때 내부보다 외부 빌드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그 이름의 패키지지만 그러니까 태그 버전, 그 버전이 더 높으면 그 더 높은 버전을 내부와 외부와 상관없이 그 외부에 있는 버전이 더 높다. 퍼블릭에 있는 npm의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그 패키지가 버전이 더 높으면 걔를 다운을 받는 이런 어떤 패키지를 빌드할 때 좀 약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현재 한 작년 기준으로 35개 회사가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이론이 입증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페이팔, 쇼피파이, 테슬라, 우버 같은 회사들이 이 35개의 회사에 다 속해 있습니다. 나름 글로벌 큰 기업이고 내부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고객사일 거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펜던시 컴퓨전을 통해서 실제로 35개 회사의 어택이 이루어짐을 확인을 했습니다. 디펜던시 컴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의 사례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왼쪽 화면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디펜던시를 기술을 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인터널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제 이름을 좀 명명이 되어 있거나 페이팔이라고 이제 패키지들이 내부에서만 쓰는 패키지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같이 저장이 되게 되면 이게 내부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가져와서 받아야 되는지, 외부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사내에서만 쓰는 어떤 패키지들은 사내에만 존재를 하고 npm 퍼블릭 같은 공개된 장소에는 존재를 하지 않는데 GitHub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정의되어 있는 디펜던시 파일을 받아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일한 이름의 패키지들을 해커들이 올려서 실제로 이 패키지들을 그 사내에 있는 빌드 툴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컴퓨전의 또 다른 예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의 케이스입니다. 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막혀 있지만 당시에는 이 부분들이 다운로드가 돼서 일부는 이제 아마존이나 다른 고객사의 실제 빌드 툴 안에서 돌아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run.js라고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 이 5번째 줄에 etc의 섀도우라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npm을 통해서 결국 CI 툴이나 개발자의 환경으로 이게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 그 시스템에 etc의 섀도우 파일을 보고 그 데스터네이션, 그러니까 해커의 원하는 시스템으로 그 패스워드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보고 이제 해커들이 이제 해당 시스템을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나타입을 통해서 이제 known 리스크와 unknown 리스크를 다 막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넥서스, 그러니까 소나타입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넥서스 파이어월도 있고요.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린 넥서스 파이어월, 오른쪽에 보이시는 라이프 사이클, 레파지토리, 그리고 뭐 컨테이너 보안, 리프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넥서스 파이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넥서스 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 있는 npm이나 파이파이 그리고 뭐 메이븐 이런 형태의 퍼블릭 리파지토리가 존재를 하고요. 네트워크 방화벽과 비슷한 역할의 그 넥서스 방화벽이 이 안에 있는 개발자와 빌드 툴을 다 막아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셔스 이제 악의적인 어떤 npm 패키지라던가 파이썬 레파지토리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되고요. 노운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스트러트라던가 log4j 이런 현재는 알려져 있는 이런 것도 넥서스 방화벽을 통해서 해당 취약성이 있는 컴포넌트를 이 사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unknown 리스크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포 스쿼팅 공격이라던가 컨퓨전, 디펜던시 컨퓨전과 같은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넥서스 방화벽이 하는 일은 그 넥서스 방화벽에 A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npm의 어떤 특정 새로운 패키지들이 올라갔을 때 넥서스 인텔리전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어떤 위험도, 시큐리티의 위험도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어떤 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컴포넌트가 만약에 이제 퍼블릭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소나타입의 넥서스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정책 기반으로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격리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패키지가 만약에 위험도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명확하게 위험도가 있다라고 아직은 최종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격리 환경에는 넣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되고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프로덕이 넥서스 방화벽이고 넥서스 방화벽은 넥서스 인텔리전트, AI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넥서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한 70% 많은 취약성 DB를 가지고 있고요. MVD라고 해서 미국 내에 그 취약성을 그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취약성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 속도가 한 1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취약성이 이제 발견을 할 수는 있는데 얼마나 빨리 취약성을 발견하고 그 취약성이 있는 패키지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보안 연구원만 한 6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이제 파이낸스 컴퍼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HSBC, 이큐팩스 같은 그 파이낸스 회사뿐만 아니고 애플과 같은 테크 회사, 페이팔, 그 세일즈포스 여러 가지 이런 테크 회사도 이 현재 소나타입의 프로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HBO, 20세기 폭스사, 도요타, 엑손, 그 어떤 한 분야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회사, 그 은행권, 그리고 미디어, 제조사, 에너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개 이상 고객들이 넥서스 플랫폼의 프로덕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에는 이제 챌린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매뉴얼 형태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라이센스나 오픈소스 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이제 매뉴얼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앙화된 그 넥서스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넥서스 방화벽, 파이어를 통해서 취약성이 높은 패키지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하지 않게 유입을 차단하는, 그리고 넥서스 라이프 사이클,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넥서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자동화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세일즈포스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통 한 25일 정도 승인하는데 25일 정도 걸렸던 부분을 5분으로 단축을 할 수 있고, 더 장점으로는 이제 정확한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없음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OSS를 굉장히 현재 많이 개발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많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위험도도 상당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이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넥서스 방화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데모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데모 시스템을 저희 이동원 대리님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OSC 코리아의 이동원 대리입니다. 이제 앞서 인재용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이제 넥서스 레파지토리와 그리고 넥서스 소나 타입의 파이어월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넥서스 레파지토리와 파이어월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 간의 세션은 아키텍처 및 현재 데모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실행이 되는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넥서스 레포지토리와 IQ 서버 U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팔리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장표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세션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실제로 아키텍처 소개를 장표를 보시면은 전체 기술 스택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맨 위에 보시면은 퍼블릭 레포지토리에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바나 PHP, 파이썬, 고 언어, 루비,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고요. 해당 언어에 맞는 빌드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받아올 때 넥서스 레포지토리에 이제 캐시 용도로 프록시가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트, 소스 컨트롤, 빌드, 그리고 릴리즈 부분에 각각에 맞는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데모 환경 소개에서 사용되는 레포지토리, 즉 퍼블릭 레포지토리에 쌓이는 언어는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빌드 툴은 이제 메이븐 빌드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븐 빌드를 진행을 했었을 때 각 컴포넌트들이 넥서스 레포지토리에 정상적으로 쌓이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어월에 의해서 사전 유입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벨로퍼스 아래에 보시면은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CI에서 마치 로컬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 즉 쿠버네티스 익스큐터인 러너를 사용을 해서 로컬로 작업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릴리즈, 도커 작업 관련해서는 금일 세션에서는 옆에 릴리즈에 나와 있는 도커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날 때 라이프 사이클에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Q 서버가 무엇일까요? IQ 서버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엔진입니다. 이 IQ 서버 위에 이제 파이어월과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라이프 사이클, 아이크 서버의 UI 홈페이지, 즉 파이어월에 대한 UI인데 해당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UI는 넥서스 레포지토리인데요. 해당 UI 사진도 데모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기반 룰을 생성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UI를 보시면은 리포트를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격리되어야 할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기도, 그리고 라이센싱 크리덴셜, 그리고 소나 타입, 레이팅을 통한 취약성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을 기반을 해서 룰을 설정을 하는 방법 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루트 조직에서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할 수 있고요. 정책을 수립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 해당 특정 컴포넌트에 대해서 취약성에 대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액션도 취할 수 있고요. 현재 데모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션에서 프록시 부분이 파이어월이 관장하는 스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록시 부분의 페일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넥서스 레포지토리에 의해서 컴포넌트가 들고 올 때 파이어월에 의해서 사전 유입이 차단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외에는 뭐 라이프 사이클 등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파이어월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정책이랑 같이 엮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위 조직 등을 생성을 해서 뭐 정책 등을 똑같이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카테고리를 역시 동일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랑 같이 엮고 SCM과 통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CM이랑 통합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웹훅이나 알라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가적인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UI는 넥서스 레포지토리의 UI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약간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록시 타입의 메이븐 센티널을 레포지토리를 볼 수 있고요. 빌드 간에 받아온 공용 레포지토리인 바깥 외부의 레포지토리에서 받아오게 된 컴포넌트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아온 컴포넌트에 대해서 취약점 등이 이제 토탈 취약점 등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이제 넥서스 레포지토리 프로에 대한 기능이고요. 아이크 서버, 파이어월에 의해서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금지되는 공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아이크 서버와 연동을 했었을 때 아이크 서버, 즉 빌드를 진행했었을 때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취약점 등을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UI 페이지는 아이크 서버 UI고요. 대시보드와 그리고 왼쪽에 탭에 보시면은 많은 탭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데모에서 총 3가지의 탭이 많이 중요시 되는데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파이어월, 격리가 진행이 됐었을 때 어떤 컴포넌트들이 격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3가지 포인트가 중점적으로 데모간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크 서버와 넥서스 레포지토리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넥서스 레포지토리와 아이크 서버를 연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어드민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IQ 서버를 클릭을 해서 해당 IQ 서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기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통합이 손쉽게 되고요. 시스템의 이제 capabilities를 보면은 여기 audit, quarantine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레퍼지토리는 메이븐, 센티널, 프록시 타입의 레퍼지토리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빌드를 진행을 하고 컴포넌트를 받아오게 되는데 정책을 어떠한 하나의 특정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해당 정책에 이제 그 컴포넌트는 사용을 하면 안 돼라는 코멘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사전 유입을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 IQ 서버를 정책을 정의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책을 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실제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당 컴포넌트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록 시간에 페일이 나도록 이제 정의를 미리 진행을 해놨습니다. 네.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액션 부분에 프록시, 즉 파이어월의 전유물인 프록시 공간에 페일을 놔두게 되면은 빌드 간의 컴포넌트를 사전 유입을 차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눌러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컬 작업에서 빌드를 진행했었을 때 이제 페일이 나야 되는데요. 우선 파이프라인을 보면 소스 빌드가 최초에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빌드를 한번 진행을 하고 성공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빌드를 진행했었을 때 전체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잘 받아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정책, 해당 컴포넌트를 받아왔었을 때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당연히 실패를 해야 될 거고요. 정상적으로 해당 컴포넌트를 사전 유입 차단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넥서스 레퍼지토리에 해당 컴포넌트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스 빌드를 재시작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현재 컴포넌트에 대한 빌드 페일이 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가 격리 조치가 되어서 빌드가 페일이 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해당 부분 등이 실패가 됐는지 IQ 서버에 의해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URL을 타고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봤던 IQ 서버와 연동이 돼서 해당 리포트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레퍼지토리를 다시 가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빌드 간에 페일이 발생한 것과 유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금지된 아이콘 하나, 즉 뭔가 어떠한 이유로 격리 조치가 된 아이콘을 하나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갔던 리포트 보고서를 해당 넥서스 레포지토리에서도 대시보드 URL을 리다이렉트 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이어월 데모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컴포넌트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상태창은 실제로 아래에 보이는 많은 컴포넌트가 추가될 거를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토탈 카운트가
표시가 되는 항목입니다. 네, 왼쪽에 파이어월 탭으로 와보시면은 아까 전에 격리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레퍼지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 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적으로 해당 격리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성 등을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은 이쪽 뷰 오토 릴리즈 커러틴에서 들어가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한 인포, 정보 등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디스 버전, 해당 버전에 대해서 오른쪽에 자세한 정보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버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이 쉽게 가능하고요. IQ 서버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해당 컴포넌트의 버전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시각적으로 표시도 해주는 게 아주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즈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부가적인 시큐리티 라이센스에 대한 위배되는 정책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아더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의해서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시를 눌러보시면은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정책 등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프록시 페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액션의 프록시에 페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프록시 페일이 났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일정적인 주기에 의해서 잠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시 유예 기간을 두고 웨이브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격리되어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부분을 클릭을 하신 뒤에 해당 범주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면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탭에 웨이브를 보시면은 실제로 격리 조치에서 웨이브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폴리시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 부분들을 인가해주기 위해서 릴리즈 커러틴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 이제 빌드 간에 해당 컴포넌트를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넥서스 레포지토리도 조금 한번 캐싱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실패했던 빌드, 소스 빌드를 이번에 다시 재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한 소스 빌드가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소스 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정의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격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웨이브를 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넥서스 레포지토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전에 금지된 아이콘이 하나가 표시가 됐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번엔 빌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IQ 서버로 들어가서 리포트를 보시면은 해당 정책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웨이브로 가보시면은 명책, 웨이브된 해당 정책 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넥서스 레포지토리와 파이어월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 퀴즈를 인재용 이사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넥서스 방화벽과 소개와 데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데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20명 정도 이상 지금 접속을 해서 웨비나를 시청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른쪽 화면에 그 퀴즈를 접속할 수 있는 URL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한 34명, 5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1문제를 저희가 이제 내봤고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그 설명드린 문서, 그러니까 PPT 상에서 그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출제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답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답을 하셔야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더라도 조금, 물론 이게 틀리면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되, 이게 맞는 답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가능하면 빨리 답을 하시는 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팁이고요. 한 제가 50명, 56명, 한 100명 정도 접속하는 데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맞추고 틀리냐에 따라서 좀 점수가 약간씩 상이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한 5명까지는 분까지는 아마 소정의 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집중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기다려 볼까요? 네. 70명이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들어오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안 들어오시나요? 네, 한 3명 정도 더 들어오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빨리 상단에 문제가 나오고 하단에 그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상단 문제를 빨리 읽으시고 밑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오픈소스 현황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계속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자뿐만 아니고 이제 아우터 이너 영역에서 오픈소스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70%, 뭐 많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답을 지금 74분 중에 한 13분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또 항상 모든 오픈소스가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적어도 어떤 특정 숫자 이상의 취약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 의존성으로 해서 모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한 37분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1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네, 모두 고르시오인데 지금 네, 한 29분, 여기는 17분,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취약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전이중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디펜던시가 가져오는 것들까지 전이중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하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어도 38개 정도 취약성이 발견된다라고 평균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점, 네, 잘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2번 문제입니다. 네, 2번 문제는 넥서스 방화벽은 SDLC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줍니다 라는 문제고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바로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시간을 좀 약간 주고 답변 간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한 15초, 10초 뒤에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DL은 약자인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어떤 개발의 어떤 생명 주기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개발 전체 라이프 사이클간 보안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회신하신 분들 천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넥서스 방화벽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두 고르시오. 네,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방화벽과 동일하게 그 디펜던시를 레파지토리에 담아놓고 거기에 원하는 것들만 리스크가 없는 걸 이렇게 그 방화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의적인 코드에 대해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npm 레파지토리 경비 처리, 의존성, 혼동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오토매틱 릴리스 뭐 이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네, 모두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로는 더 좋은 말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악의적 코드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게 되고 악의적인 npm 레파지토리 경비 처리, 컨퓨전, 그러니까 디펜던시 컨퓨전으로부터 업로드 리스크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의심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자동적인 릴리스 그러니까 그 보안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천점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네, 4번 문제입니다. 넥서스 방화벽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왜 중요한지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격이 특정 목표물 시스템에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위장하는데 점점 능숙해지는지 아니면 해커들이 사전에 취약성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 형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한 10초 정도 시간을 두고 다음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60분 넘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과 같이 점차 발전되고 있는 지능적인 해킹 공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자산을 미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걸 다 맞히신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렇게 오답인데 그걸 다 고르셨기 때문에 다 빵점 처리가 됐습니다. 네. 개발자로서 넥서스 IQ, 그러니까 넥서스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에 얻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모두 고르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넥서스 방화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넥서스 뭐 IQ 서버를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프로덕트명으로는 IQ 서버라고 돼 있고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는 넥서스 방화벽이라고 해서 조금 혼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둘 다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회사의 어떤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향상을 할 수 있거나 효율적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보안에
보다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하여튼 이 네 가지 중에 정확하게 어떤 게 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서 답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개발에도 효율적인 개발에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던 리스크가 있던 부분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당연히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데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뭐 불필요한 불편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불필요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해진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넥서스 IQ 서버는 누가 어떠한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애플리케이션 내에 컴포넌트 위치를,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이제 OX 문제라서 이거를 제가 좀 약간 해설을 하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OX를 어떻게 이제 한 10초, 5초 정도 뒤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70명 정도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3분 남았습니다. 일부러 안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2분.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넥서스 IQ 서버는 누가 어떠한 컴포넌트를 다운받았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컴포넌트 위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그 사람 두뇌처럼 생긴 넥서스에 가지고 있는 제품명이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반의 타사 대비 좀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보안 전문가들이 글로벌리 한 65명 이상 정도 그런 취약성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NVD라고 해서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 밑에 있는 그 MVD보다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MVD도 있고 구글, GitHub, 넥서스 인텔리전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중에 이제 하나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2명의 넥서스 인텔리전스가 이제 MVD 같이 이제 어떤 CVE를 릴리스해주는 것보다 더 빠른 응대를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타사보다 한 70%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타이포스커팅 공격으로 알려진 NPM 패키지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들 웨비나 진행을 했었을 때 NPM 패키지에 관련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할 때 아마 장표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좀 약간 비교적으로 장표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갑자기 20명까지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주춤거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제 타이포스커팅은 비슷한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 여기에 보시면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이 개발자분들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잘못해서 뭐 하나 잘못 넣으면 저를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정답과 같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는 크로스 AMB, 일렉트론, 익스프레스 세 가지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패키지는 공격으로 알려진 패키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제가 봐도 이게 얘가 정상적인 건지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네, 넥서스 방화벽은 넥서스 리파지토리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OSS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디펜던시를 담아놓는 공간입니다. 안 그러면 항상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개인 PC나 어떤 CI 빌드 할 때마다 받아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좀 더 빠른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지리는 넥서스 방화벽은 넥서스 리파지토리 없이 IQ 서버만으로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하다입니다. OX 퀴즈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하는 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많이 맞춰주셨네요. 네. 이제 10번째 문제입니다. 넥서스 방화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인 넥서스 레포지토리 OSS가 아닌 반드시 넥서스 레포지토리 프로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현재 지금 보이는 문제는 결국은 넥서스 파이어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는 넥서스 레포지토리 OSS 버전이면은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 가능한 건가? 라는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35분 정도, 40분, 60명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넥서스 레포지토리는 꼭 프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OSS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넥서스 파이어월을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해도 굳이 넥서스 레포지토리 프로를 병행해서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소나타입은 파이낸스 회사, 뭐 골드만삭스, HSBC 이런 파이낸스 회사뿐만 아니고 테크 회사, 애플, 페이팔, 그리고 세일즈포스, HBO 같은 미디어 회사도 쓰고 있고요. 제조사도 쓰고 있고, 에너지 회사, 뭐 전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로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이 빠르신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는 애플, 토요타, 20세기 폭스, 구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네요. 그 맞는 현재 지금 소나타입 고객사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 60분 정도 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로는 애플, 토요타, 20세기 폭스사가 있고요. 현재 구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문제 모두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랭킹을 이호승님 1등이고요. 김하수님, 정용식님 이렇게 있고, 더 보면 아마 지금 순위대로 아마 저희 쪽에서 소정의 선물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퀴즈는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넥서스 방화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과 데모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넥서스 방화벽을 통해서는 조기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노운 리스크와 노운 리스크를 다 조기 식별 가능하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동 보호를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니버설 리파지토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넥서스 레파지토리 뿐만 아니고 JPlog 아티팩토리라고 해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사에서 JPlog 아티팩토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넥서스 방화벽을 통해서 언노운 리스크를 다 오픈소스 위협에서 좀 자유롭게
지원 가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나타입을 이용을 해서 Shift Left Security라고 해서 좀 더 그 초기부터 보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유입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회사 내에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고요. 에큐러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65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패키지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최대의 다른 경쟁사 비해 70% 이상 취약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기본 정책뿐만 아니고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정책을 적용해서 그 환경에 맞는 좀 더 보안이 유연하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나타입에 관련해서 데모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OSC 코리아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sonatype@osckorea.com으로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나타입 그리고 소나타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방화벽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